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네.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셨을까요? 네, 좀 바쁜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할 일이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성지순례 함께 할까요? 네. 성지순례 가는 날 국내 성지 시즌 5. 최근 관심사와 함께하는 여기 성지 이슈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제주교구 김기량 순교 기념관 축복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이어서 바다 건너 제주교구 성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김기량 순교 기념관 개관 소식을 듣고 제주에 순례를 다녀오면서 네.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깝죠. 그래서 다른 새 것도 순례를 하고 왔었거든요. 네. 예. 최근 관심사나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쉽게 다녀올 수 없는 제주교구 성지이니만큼 저에게 최근 업데이트된 대정성지와 용수성지 그리고 세미 은총의 동산 등 세 곳을 마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자매님께서는 성지순례에 가는 날에 출연하기 전부터도요, 이 성지순례를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 방송 출연 전과 후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네. 제가 방송 전에 다녀온 성지순례랑 네. 방송 후에 다녀온 성지순례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이라면 사실 좀 좋은 점도 있고 좀 아쉽게 느끼는 점도 있는데요. 네. 좋은 점이라면 이렇게 성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고 네. 좀 더 자세히 본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순례를 하면서도 늘 방송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일종의 좀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 방송 때문에라도 더 자주 성지에 가게 되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먼저 제주교구 대정성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난주 마리아의 묘가 있는 대정성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네.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중재인들을 세상에서 격리시키는 유배지로 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선택했었답니다. 네. 정난주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나요? 정난주 마리아는 1801년 신유박해 때 백서 사건으로 순교한 황사영, 알렉시오의 부인이자 정약종, 정약용 형제들의 맏형인 정약현의 딸이었습니다. 네. 1790년 무렵에 18 꽃다운 나이의 정난주 마리아는 2살 아래의 황사영, 알렉시오와 혼인을 했고 또 서울 아현의 그 시집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남편인 황사영을 도와서 아현의 집을 신앙 공동체로 가꾸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1801년 황사영 알렉시오가 백서 사건으로 이제 능지처참으로 순교한 뒤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연좌제가 적용이 되어서 유배형이 내려졌는데 시어머니인 이윤혜는 경상도 거제부로 그리고 부인 정난주 마리아는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의 노비로 2살 난 아들 환경아는 전라도 영암군 투자도의 노비로 각각 유배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정난주는 이제 2살 난 아들 환경아를 품고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남편을 잃고 거기에 2살, 겨우 2살 난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떠나야 하는 유배길. 그것도 같은 곳으로 유배 가지 못하고 투자도와 제주도로 따로 떨어져 노비로 살아야 하는 유배길에 그녀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지 엄마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네. 자신도 그렇지만 아무 죄 없는 젖먹이 아들마저 평생을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유배길을 더 힘들게 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 같잖아요. 네.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정난주는 제주를 향하는 그 뱃사공들에게 폐물을 주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젖먹이를 투자도 예초리에 언덕 위에 내려놓게 됩니다. 나졸들은 백길에서 아이가 죽어서 수장했노라고 보고를 함으로써 네. 다행히 이 일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제주 추자도에 남겨진 2살 아들 황경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요. 네, 네. 추자도에 그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어린이 울음소리를 듣고 소를 뜯기고 있던 어느 부인이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저고리 동정에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부모 이름 그리고 아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 후로 아기를 그 집에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 집이 바로 뱃사공 오씨네 집안이었고요. 이후 추자도 오씨 집안에서는 황씨를 그렇게 기른 인연으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오씨와 황씨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전통이죠. 네, 그러네요. 예. 이 추자도 애초리 산 위에 그 황경환의 묘가 성기로 조성되어 있고요. 네. 또 우리 성기순례 책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젖먹이를 이제 추자도에 홀로 남겨놓았지만 네. 사실 그 미래가 어찌 될지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었을 텐데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제주로 유배를 가는 정난주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또 그 발길은 또 얼마나 무거웠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는 것 같습니다. 네, 2 자녀를 둔 어머니이기도 한 자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말로 더 와 닿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제주에 닿은 정난주 마리아는 제주가 맞이했던 첫 번째 신앙인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네. 양반집의 딸로 태어나서 갑자기 제주목 관비로 살아가게 된 그녀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도 관비를 담당하던 관리 김씨 집안에서 이 정난주의 고운 성품을 보고 어린 아들을 맡기게 되었고요. 그 집안의 배려로 점차 이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난주는 아들을 찾아서 추자도로 가보고 싶었겠지만 네. 관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고 네. 또 김씨 집안에서는 마리아를 한양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양어머니로 봉양을 했다고 해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서울 할머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정난주 마리아는 유배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이어갔다고요. 네, 정난주 마리아는 그 유배된 후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비밀리에 기도 생활을 했는데 김씨 집안에서는 그녀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를 막지 않았고 또 그녀가 평소에 지녔던 그 풍부한 교양과 또 뛰어난 학식 그리고 굳건하고 깊은 믿음의 덕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 후 정난주 마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네, 37년간을 그렇게 오직 신앙을 의지해서 살던 정난주 마리아는 1838년 2월 천수를 다한 후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네. 이웃들은 그 유해를 모술포 뒷산에 묻었고 후에 그 추자도에 남겨둔 아들 황경환의 증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서한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아마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녀는 비록 피해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삶 전체가 순교자의 생애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녀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곳 대정성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려지고 조성되었나요? 네, 1970년대 초에 교회는 수소문을 해서 정난주 마리아의 무덤을 찾아냈는데요. 그동안 그 김씨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녀의 무덤을 돌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고요. 네. 이 무덤은 1977년에 그 순교자 묘역으로 단장이 되었다가 1994년 제주 신자들의 염원을 담아서 대정성지로 조성이 되었고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묘소를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성지에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야자나무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치형 입구와 그 돌담에 둘러싸인 내부는 잔디밭으로 아늑하게 꾸며졌고 네. 그 주위로 십자가의 길 14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국적인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네,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용수성지로 이동해 보죠. 네, 그렇죠.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포구에 있는 용수성지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그 서해 바다로 귀국하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표착했던 곳입니다. 네. 1845년 8월 31일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
받은 2주일 후에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또 W 신부 등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항을 떠나서 조선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네. 출항한 지 3일 만에 그 서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9월 28일 제주도 용수리 포구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여기서 한 2, 3일 정도 배를 수리를 하고 또 음식 등을 준비한 후에 10월 1일 그 용수 포구를 떠나가지고 10월 12일에 금강 하류 나바위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용수성지는 용수리에 표착했던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사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당시 조선 땅에서의 험난한 사목의 길을 이곳에서 어떻게 걸을지 묵상하고 또 사목 목표 등을 세우고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용수성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용수성지는 크게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기념성당하고요. 또 그 성 김대건 신부님의 그 제주 표착 기념관이 있고요. 잘 단장된 마당에는 김대건 신부상과 또 당시 표착한 라파엘호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라파엘호는 단순히 이게 복원만 된 게 아니라 나름의 그 의미와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복원된 라파엘호 어떤 의미와 사연이 있을까요? 제주교구는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50여 년 전에 그 라파엘호의 구조 그대로 길이 13.5m, 폭 4.8m, 깊이 2.1m의 라파엘호를 그대로 복원했고 그해 9월에 그 복원된 배를 이용해서 그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그 떠났던 여정 그대로 상해를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하는 그 해상 순례를 계획했지만 네.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상해에 배를 내리지 못하고 그 공해상에서부터 제주까지 이 라파엘호를 타고 실제로 이렇게 항해를 한 후에 1999년 9월 19일 당시 라파엘호가 표착했던 용수리 포구에 입항을 했고요. 제주 교구의 김창렬 주교님 이날 용수리 포구를 성지로 선포하였답니다. 네. 그리고 항해를 마친 이 라파엘호는 그 인근 신창성당 마당으로 옮겨져서 보존을 하다가요. 2006년 11월 1일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 앞 잔디 광장으로 옮겨져서 현재의 자리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용수성지의 기념관과 이 기념성당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용수리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2층 규모로 건립된 그 제주 표착 기념관 외형은 그 라파엘호 형태를 본떠서 건립이 되었고요. 내부에는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자료들과 그 제주 교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9월 20일에는 기념관 바로 옆에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성당을 건립해서 봉헌식을 가졌다고 하고요. 네. 이 기념성당은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사제품을 받은 중국 상해의 김가항 성당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했고 또 지붕은 거센 파도와 라파엘호를 형상화했다고 하고요. 네. 또 등대 모양의 종탑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카톨릭 교회와 또 김대건 신부의 선교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등대 모양의 종탑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네, 이번에는 오늘 발걸음할 마지막 성지죠. 세미 은총의 동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세미 은총의 동산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미라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인 것 같죠. 네. 이곳이 원래는 삼매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이 삼매소는 세 개의 오름으로 둘러싸인 못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전체 면적이 8만 평에 달하는 이곳은 1950년대 가난한 제주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성 이시돌 목장을 세우셨던 성 골룸반 외방 선교회 소속의 임피제 신부님이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교구의 뜻에 따라서 1992년부터 목장의 뒤쪽을 그 순례지로 개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 교구장이셨던 김창렬 주교님이 이 삼매소를 은총의 동산으로 이름짓고 교구의 대표적인 순례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임피제 신부님 정말 유명하시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시돌 목장은 다들 많이 아시기도 하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이 샘이 은총의 동산 이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은총의 동산은 1986년부터 삼매소에 조성된 묵주기도의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00m가 넘는 둘레에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15단 묵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연못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묵주기도를 바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느르드 성모 동굴을 본뜬 그 동굴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동굴에는 성모상과 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은총의 동산에 있는 성당을 살펴볼까요? 네, 은총의 동산과 삼매소 중간에는 2001년 10월 14일에 봉헌된 삼위일체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대성당은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큰 성당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 순례하면서 이 주일 미사를 이곳에서 드렸었는데 십자가 형태의 옥상은 약 5천여 명이 함께 예하의 미사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공연, 행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삼위일체 대성당을 지나서 묵주기도의 호수까지 실물 크기의 조각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부터 최후의 만찬까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서 12개의 주요 사건을 테마로 한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나요? 네. 2009년 5월 15일 제주교구는 성 이시돌 목장 내에 은총의 동산 그리고 십자가의 길 축복식을 가지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이 삼매소란 명칭을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해서 샘이 은총의 동산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샘이 은총의 동산인데요. 이 앞 글자 샘이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세미는 주님의 은총과 순례객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다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영문으로는 SAEMI로 표기해서 S 상투스 거룩한, A 에너마 영원, 그리고 E 에반겔리움의 복음, 그리고 M 메디터널의 중개자, 그리고 I 이마고 데이의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성 이시돌 목장 내에는 1972년에 설립된 성 클라라 수도에 제주 수도원이 있는데요. 1981년 이 수도원 성당을 건립해서 금악공소 신자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다음해 6월 본당으로 승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임피제 신부님을 직접 만나신 이 특별한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희 일행이 2016년 초에 이곳을 순례했을 때 이 성클라라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때 미사를 집전하셨던 어떤 외국인 신부님이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일일이 이렇게 열거를 하시면서 자비를 청하셨던 네. 그날 미사에서 느꼈던 이 감정과 장면이 오랫동안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날 미사를 집전하셨던 분이 바로 이 푸른 눈의 돼지 신부, 제주 축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임피제 맥크린지 신부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당시에는 그분이 그 유명한 임피제 신부님인 줄 몰랐었거든요. 네.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서야 그때 그 신부님이 임피제 신부님이셨던 것을 알게 되어서 당시 그 알아보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지만 네. 그날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만났을 때는 모르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나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순례하면서는 특별히 임피제 신부님 생각을 많이 났었는데 네. 마침 사주기 추모를 사주기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그 임피제 신부님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오늘의 성지순례 여정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교구의 성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주로 여행이나 순례를 떠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끝으로 네. 전해주시죠. 지난 시간 제주교구 김기량 순교 기념관 개관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교구에 있는 성지 세 곳으로 순례를 떠나보았는데요. 네. 혹시 제주 여행을
성산 일출봉이 있는 동쪽으로 가신다면 공항에서 가까운 간덕정 순교토를 들려서 황사평 성지하고 그리고 김기량 순교 현양비와 기념관을 순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쪽으로 가신다면 역시 간덕정 순교토를 들려가지고 세미 은총의 동상과 용수성지, 대정성지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순례 코스로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보순례길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지 이슈 다음 시간에 새로운 사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